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NBA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새벽에 정말 엄청난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 2월 10일 새벽 5시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새벽 5시까지는 트레이드가 모든 게 마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카이리 어빙이 이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습니다. 트레이드 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면 4년에 198.5밀 정도 규모의 계약을 카이리 어빙이 원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에게. 즉 올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카이리 어빙이었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고 FA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연장 계약 협상을 먼저 해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브루클린 네츠에서 생활을 하고 싶었던 카이리 어빙인데, 그것이 결렬됐죠. 브루클린 네츠에서 이제 카이리 어빙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인데, 뭐 이유는 모두가 알고 계신 대로 브루클린 네츠 쪽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카이리 어빙의 어떤 기행이라든지 결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부적인 옵션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렬이 되었다고 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브루클린 입장이 이해가 가죠. 카이리 어빙이 워낙 브루클린 네츠 소속으로 있으면서 막 그냥 팀을 이탈하기도 했었고요. 뭐 본인의 어떤 신념 문제, 뭐 정치적인 견해 뭐 이런 것들로 빠지기도 했었고, 올 시즌 뭐 시작할 때는 유대인 관련 뭐 이슈도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브루클린 네츠는 카이리 어빙을 100% 신뢰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카이리 어빙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뭐 가끔씩 뭐 관리를 위해서 결장을 하긴 하지만 경기에 나와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올 시즌 브루클린 네츠의 우승을 향해서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고, 특정 팀을 어떤 팀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상황은 이렇게 되었고, 과연 카이리 어빙을 누가 받고 싶어 할까, 어떤 팀이 받고 싶어 할까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팀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금 데드라인 6일을 앞두고 카이리 어빙이 트레이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조각들을 받아내기가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다른 팀들이 볼 때는 쟤네 뭐 지금 사이 안 좋고 카이리 어빙 어차피 올 시즌 끝나고 떠나기로 했어? 그러면은 뭐 조금 덜 줘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지금 어빙을 데드라인 전에 트레이드를 하지 않고 시즌 끝까지 함께 간다면 FA로 그냥 카이리 어빙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어빙을 보낼 수도 있고, 물론 사인 앤 트레이드라는 방식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 역시도 큰 좋은 대가를 갖고 보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어빙의 그런 트레이드 요청이 달가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이 지금 이제 어빙과 듀란트로 우승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참 아쉬울 것 같은 브루클린인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이 카이리 어빙을 원하고 있는지, 가장 물망에 오른 팀 한 3팀 정도 있습니다. 바로 LA 레이커스,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 그리고 피닉스 선즈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자, 한 팀씩. 지금 레이커스가 카이리 어빙에게 가장 관심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르브론 제임스는 카이리 어빙의 언해피, 이 트레이드 요청 기사가 나오자마자 본인의 인스타그램 트위터였나요? 아주 흥미로운 이모티콘을 이제 올리면서 역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레이커스는 지금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과 1라운드 픽 2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건, 레이커스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이 너무 짧고요. 또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지금 의뢰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이 주장이 당연히 일리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러셀 웨스트브룩과 1라운드 픽 2장을 받아오게 되면 케빈 듀란트가 눈에 밟히죠. 듀란트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우승권에서 팀이 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듀란트 역시 다음 계약에서 절대 브루클린을 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아주 주목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 레이커스가 줄 수 있는 에셋은 사실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에셋이 없어요.
솔직히 러셀 웨스트브룩 와가지고 듀란트랑 원투펀치하면 우승하겠습니까?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웨스트브룩과 1라운드 픽 2장의 의미는 1라운드 픽 2장의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에셋들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KD는 당연히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KD 역시 팀을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클린 네츠 입장에서는 직전감들, 즉시 이제 카이리 어빙을 대체할 수 있는 올 시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지금 댈러스 매버릭스를 한번 살펴보면 댈러스 매버릭스 역시 코어들을 보내기에는 조금 이제 꺼려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카이리 어빙 트레이드에 뭐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라고 해봤자 뭐 스펜서 디니디라든지 뭐 크리스천 우드 뭐 이런 선수들일 텐데 역시 앞에 레이커스 상황과 비슷합니다. 스펜서 디니디나 뭐 크리스천 우드 얻는다고 과연 우승을 할 수 있느냐? 브루클린 네츠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전력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빈 듀란트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조건들, 즉 브루클린 네츠도 계속해서 우승을 노릴 수 있고 트레이드 하는 팀도 카이리 어빙과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 어디냐? 피닉스 선즈가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디안드레 에이튼이라든지 제이 크라우드 올 시즌 지금 경기 뛰지 않고 있죠. 어떤 팀에서의 기용 문제로 인한 불만도 있었고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널 트레이드 해주겠다라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이 크라우드, 뭐 디안드레 에이튼 뭐 이런 에셋들, 뭐 캠 존슨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미칼 브리지스 이런 선수들은 절대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확신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피닉스 선주도 상당히 강력해질 것이고 피닉스에서 주는 어떤 알토란 같은 자원들, 롤 플레이어들, 그리고 뭐 디안드레 에이튼 뭐 리그 최정상급 공격형 빅맨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받아온다면 브루클린 네츠도 올 시즌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딜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근데 어마어마한 세부 협상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입전에서 브루클린 네츠는 분명히 레이커스나 댈러스에게 더 좋은 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할 것이고 이 세 팀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가 다르게 다른 팀들이 물망에 오를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물론 카이리 어빙이 원했던 저런 보장 계약 4년 동안 198.5밀에 달하는 보장 계약을 해줄 팀이 이 리그에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카이리 어빙이 워낙 기행이 많은 선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결장들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많으냐면 나 이 조건 안 해주면 너네랑 계약 안 해 하고 다른 팀이랑은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을 막 따내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원소속 구단이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카이리 어빙의 이후 상황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흘러가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팀으로 가게 되고 어떤 팀이 영입전에 또 참전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카드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카이리 어빙 드라마가 일주일 동안 아주 미니 시리즈거든요. 이 미니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제 서치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르브론 제임스의 카림 압둘 자바 통산 득점 기록을 깨는 이벤트 있고요. 그리고 카이리 어빙 과연 누가 가져갈지 이 이슈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점점 재밌어지는 NBA이고요. 다들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뉴스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특집 방송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BA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